지난 6월 30일을 기해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경기 북부권의 낙후된 경제를 살려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주민 모두가 환영을 했고요. 주민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지. 아, 도로는 나서 좋은데 요금이 너무 폭탄 요금이 되니까. 통행료가 비싼 바람에 시민들이 정말 분노에 차 있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열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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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맨 마지막에 생긴 고속도로가 이렇게 비싸야 되나 라는 생각에 정말 분하다로 너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부족분을 메워주더라도 그건 또 민자고속도로라고 하지만 상당한 양의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재니까 거기에 걸맞는 요금 책정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타면서도 첫째 너무 비싸다. 둘째 너무 불편하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고속도로 정책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중 경기 북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에 주목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14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회의원은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요금이 남부 구간과 비교했을 때 2.6배나 높았으며 그 원인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48%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김현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용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요금이나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곳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통된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킬로미터당 263원,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보면 5배에 가까운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는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구리 포천 고속도로. 그러나 사실 시작부터 쉽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 1월 대우건설 컨소시엄, 현재의 서울 북부 고속도로가 제안한 구리 포천 고속도로는 탄약고 이전 등 굵직굵직한 난제들을 해결하느라 애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지난 6월 30일 총사업비 2조 8,723억 원이 투입된 끝에 구리와 포천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를 비롯해 구리시와 남양주시, 의정부, 포천, 양주 등 6개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경기 북부권의 낙후된 경제를 살려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주민 모두가 환영을 했고요. 이렇게 관통하는 5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구리에서 세종까지 내려가는 남북의 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큰 교통 인프라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리 시민이 여기에서 또 기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시간 이상 걸리던 구리에서 포천 간의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 강남권에서 포천과 양주까지도 30분에서 35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물류비 절감 효과가 연간 2,3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인근의 대규모 택지지구와 경기 북부의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토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 그러나 장밋빛 현실만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통행료였습니다. 현재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제정 고속도로보다 1.2배가량 비쌉니다. 이는 최장 구간인 44.6km를 주행했을 때 승용차 기준으로 3,8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역시 주민들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에서는 고속도로가 생겼다 해갖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정말 이게 좋아할 일인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라든가 국토부에서라든가 저희 포천은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맨 마지막에 생긴 고속도로가 이렇게 비싸야 되나라는 생각에 정말 분하다, 너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특히 우리 이제 중요한 고민 같은 경우는 물론 1시간 갈 거를 30분 가니까 좋긴 좋겠지만은 요금이 너무나도 폭탄 요금이 되니까 굉장히 좋다가도 약간 짜증이 나는 그런 입장이겠죠. 네, 최초에는 한 2,800원 정도 이렇게 남짓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에만 연연해서 지금 한 3,800원대의 통행료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800원에 결정된 것 1,000원 이상이 지금 비싸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요. 또 포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고속도로의 건설. 지역 주민들은 찬성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있었던 민간 투자자와의 실시 협약 그리고 2012년 착공 당시만 해도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을 한국도로공사 기준 1.02배 수준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후 요금은 달랐습니다. 킬로미터당 75원으로 기준이 됐던 56원보다 훨씬 높았고 전 구간의 요금은 기대했던 2,847원이 아닌 3,800원으로 1,000원가량 높아졌습니다. 더 큰 논란은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 세종 고속도로 구간이 민자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포천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유독 경기 북부 구간에 해당하는 구리 포천만 민자로 건설되고 또 높은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요금은 비슷한 시기에 개통됐던 또 다른 민자 도로, 동서고속도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와 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북부 고속도로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10년 체결한 실시 협약에서 2,847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본사업 실시 협약 및 제반 관련 규정에 의거해 2004년 6월부터 운영 개시일 직전 3개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 자금 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 발생에 따른 금융비 절감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 요금 대비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서울 북부 고속도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결국 현재의 요금은 절대 일방적이거나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한 요금이므로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 6월 30일 날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던 날 홍천 양양 간 고속도로가 함께 개통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홍천 양양 간 고속도로 공사가 더 힘들었을까요?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산악을 관통하는 홍천 양양 간 고속도로가 훨씬 건설 원가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대교량도 있고 상당히 긴 터널도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는 사실 평지에 건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천 양양 간 고속도로보다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요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 원가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산정해서 이것을 국가에다가 제출해서 엉터리 건설 원가를 가지고 통행료 요금을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이쪽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전혀 묵살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들 역시 애초에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린 요금을 실제 개통 시점에서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 비단 구리 포천 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민자도로가 상당히 여러 개가 건설이 돼 있어요. 도로도 있고 터널도 있고 많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또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자한테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계획을 입안할 때의 가격하고 실제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내는 가격하고는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책정한 가격으로 갈 것이고 나중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가로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경솔했거나 또는 사전 예측을 잘못했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 덤터기를 전부 소비자들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책정했던 가격으로 가도록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들쑥날쑥한 구간별 통행료 요금 체계입니다. 가령 중랑 나들목에서 남구리 나들목 구간의 킬로미터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이것은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요금인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는 구간별 요금 문제는 현재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간별 요금이 너무 많이 비쌉니다. 구간이 지금 3,800원도 비싼데 특히나 이 관내에 있는 우리 포천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구간이 너무 턱없이 비쌉니다. 아니 수십 킬로씩 되는 것에 3,800원이라 하면 저희 지역에서 구간 한 몇 킬로도 안 되는 3, 4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1,300원에서 2,000원씩 받는다는 건 이건 지역 주민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 북부 고속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요금 체계는 제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요금 체계인 2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택시 요금과 비슷한 체계로 통행료에 기본 요금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단거리 구간 이용 시 단위거리당 요금이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단거리 구간의 경우에도 장거리와 마찬가지로 통행료는 제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입니다.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비싸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꾼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요. 우리 경기 북부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면 북부고속도로 측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원가 산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현재 구리시와 포천시, 남양주, 양주 등 경기 북부는 물론 서울 중랑구 등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관계된 모든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대규모 시민 행동을 예고했거나 이미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조정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를 통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이 된 통행료는 물가 상승 분과 총 사업비 증가분 등 요금 인상 요인과 자금 제조달 등 요금 인하 요인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가격입니다. 전국의 다른 도로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요. 또 구리포천 고속도로 요금 체계 역시 제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요금 체계인 이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원칙대로 진행된 만큼 추가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구간별 통행료를 조정할 방안이나 계획 등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결국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진행된 만큼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구간별 통행료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서울 북부 고속도로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을 점점 더 키우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훈 의장님. 김현미 장관이 지난 2014년에 지적한 것처럼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주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로의 필요성과 시기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살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정책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거나 또 그로 인해서 높은 요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단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정부가 만든 재정도로의 통행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재정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2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통행료를 만든 주범으로 물가감시센터는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꼽았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일정 부분 민간에서 건설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돈을 빌려오는 경우에 보통 이제 도로공사나 이런 국가에서 재정 투입해서 하는 때보다는 높은 이자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이자율만으로 보통 뭐 많게는 뭐 이게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는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주주들이 돈을 이제 대주주와 차입을 하는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고 온다고 해도 그거를 뭐 줄이려는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말이 바로 셀프 차입, 즉 사업자와 대주주의 자금 차입처가 동일한 상황에서 일부러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이자 수익을 챙겨간다는 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통행료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국 이처럼 높은 차입금 이자를 갚는 데 수입의 대부분을 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초기 협약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와 관계자의 합리적이고 꼼꼼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라든지 정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간 사업자는 그러한 감사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비용을
부풀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용을 부풀렸다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민간 사업자가 민자 도로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투자자 사이에는 협약을 통해서 민간 투자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만들어진 도로, 협약이 된 도로의 계약 변경은 사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협약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협약을 정부 전문가들이 민간 전문가와 합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데 조금 유리한 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지역 주민 혹은 지역 주민의 대표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통행료가 결정되는 현실이 갈등과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요금 관계를 책정했을 때 주민 대표 한 2사람만 정도만 들어가 같이 참여를 했더라도 요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국토부나 민자고속 사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나 민간이 끼게 되면 요금이 이대로 책정이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탁상공고를 해놓고, 뭐든지 이제는 이 고속도로뿐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여건 정부 예산을 하는 거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같은 그 의견을 나누고 같은 공청회를 해서 해야만이 이런 그 나중에 잡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앞으로 민자도로 건설 시 민간 사업자의 정당하지 않은 수익 창출을 배제시킬 수 있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협약 초기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사용자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협의하는 열린 구조가 자리 잡았을 때 통행료의 불필요한 인상 요인이 사라질 것으로 진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민자에 의존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면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꼼꼼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풀려진 건설 원가를 바로 잡으면 통행료는 당연히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원가의 재분석을 통해 부풀려진 원가를 바로잡아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정부가 이미 지어진 도로의 건설 원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교통 전문가들은 통행료 인하 방법으로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들기도 합니다. 자금 재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에 비싸게 빌렸던 것을 보다 싸게 빌리도록 바꿔서 이자를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가 낮아지니까 자기네들이 통행료를 낮출 수 있고 사람들이 싸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팔면서 이 사람들과 다시 협약을 할 때는 보다 유리한 조건, 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보다 낮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보다 낮게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통행료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낮은 요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행료 인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그러나 실제 해결로 가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바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고속도로를 만들 때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그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가 돼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 뭔가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럼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뭔가요?
사람이 살기 편하도록 해주는 게 사람 중심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이 고속도로가, 특히 민자 중심의 고속도로가 너무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편의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장사를 해온 이런 풍토를 우리 빨리 없애야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진짜 고속도로를 지어도 민자가 지었던 재정이 됐던 간에 야 진짜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하다, 그리고 싸다, 진짜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타면서도 첫째 너무 비싸다, 둘째 너무 불편하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고속도로 정책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저는 많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많지만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조선시대의 문신인 이준경 선생이 자신의 저서 동고집에 남긴 말입니다. 하지만 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민심에 등을 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요금 논란과 관련해 다행스럽게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전현희 의원과 함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자 도로의 요금과 운영에 재정도로 수준의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민자 고속도로 요금 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심의 중요함 우리는 여느 때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심이 비싼 요금을 내가며 특정 사업자 혹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이제 민심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